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비나텍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나텍은 그냥 단순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를 보는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슈퍼커패시터,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세 번째 수소연료전지 소재 부품입니다. 최근 비나텍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조선비즈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ESS와 슈퍼커패시터 등 전력 안정화 장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비나텍이 2025년 5월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프로젝트에 비상전원용 슈퍼커패시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만 많이 설치한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반도체가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나고 데이터 연산량이 폭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전력입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는 멈춥니다. 순간적인 전압 불안정 정전, 피크 전력 문제를 잡지 못하면 고가의 서버 장비와 데이터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AI 반도체 다음으로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변압기, ESS, 연료전지, 그리고 슈퍼커패시터까지 관심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중 비나텍은 슈퍼커패시터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슈퍼커패시터는 일반 배터리와 성격이 다릅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오래 저장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슈퍼커패시터는 전기를 아주 빠르게 저장하고 아주 빠르게 방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오래 버티는 체력이라면 슈퍼커패시터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비나텍 회사 측 인터뷰에서도 슈퍼커패시터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전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고 충방전 수명도 수십만 회를 넘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피크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전력 품질도 중요합니다. 정전이 나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전력이 흔들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슈퍼커패시터는 바로 이 순간 전력 안정화 영역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비나텍이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묶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비나텍은 크게 보면 슈퍼커패시터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슈퍼커패시터를 생산했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사업을 키우면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슈퍼커패시터 사업은 이미 매출 기반이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미터기, 전력기기, 산업용 장비,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텍은 중형 슈퍼커패시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언급됩니다. 데일리 인베스트는 비나텍이 중형 슈퍼캡 부문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미 일정 부분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글로벌 1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력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입니다.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비나텍은 2025년의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데일리 인베스트는 비나텍이 지난해 매출액이 38%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은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 둘째, 매출이 정체돼 있다가 다시 성장하는 구간. 셋째, 기존 사업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붙는 구간. 비나텍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흑자 전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 여기에 수소연료전지라는 중장기 성장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이익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업은 아닙니다. 즉, 비나텍은 이미 완성된 대형 실적주라기보다는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는 성장 기대주에 가깝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조정도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룸에너지 이슈를 보겠습니다.
비나텍을 이야기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블룸에너지입니다. 비나텍은 2025년 5월 미국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와 대규모 슈퍼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고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기반의 분산 전원, 비상 전원, 보조 전원 솔루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내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흐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사이트는 비나텍이 자기 주식 전량 매각으로 200억 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고, 이 자금을 슈퍼커패시터 생산 능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블룸에너지양 수주 확대와 중대형 제품군 확장이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블룸에너지 공급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장기 성장의 시작인가? 만약 일회성 계약에 그친다면 주가 기대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주가 나오고 공급 규모가 커지고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비나텍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사업입니다. 비나텍은 슈퍼커패시터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 부품도 다룹니다.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쪽에서 지지체, 촉매, MEA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MEA는 막전극접 합체라고 부르는데 연료전지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핵심 부품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연결됩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나텍 회사 측 기사에서도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수소연료전지는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단기 실적을 당장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나텍을 볼 때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 핵심은 슈퍼커패시터, 중기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장기 옵션은 수소연료전지 소재 부품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분명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과하게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비나텍의 강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확실한 제품 정체성입니다. 비나텍은 애매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슈퍼커패시터라는 명확한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안정화라는 시장 흐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2025년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에 더 강한 프리미엄을 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글로벌 고객사 기대감입니다. 블룸에너지와의 공급 계약은 단순한 국내 뉴스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SOFC, 분산전원, 비상전원이라는 글로벌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네 번째 강점은 투트랙 성장 구조입니다. 슈퍼커패시터가 현재의 매출 기반이라면 수소연료전지는 미래 성장 옵션입니다. 하나의 사업만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과 수소연료전지 소재를 같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스토리가 넓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주가 선반영입니다. 비나텍은 AI 데이터 센터, 블룸에너지, 슈퍼커패시터라는 강한 키워드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대감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이미 주가가 먼저 올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실적 검증입니다. 2025년 흑자 전환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26년부터입니다. 시장은 이미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슈퍼커패시터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블룸에너지양 매출이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자금 조달과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입니다. 성장 기업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 증설, 생산 능력 확대, 연구개발, 고객사 대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비나텍은 자기 주식 전량 매각으로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고 이를 슈퍼커패시터 부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장 투자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매각을 선택했다는 점을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 자금 확보,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 수급 부담.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속도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 정책과 수요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국내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게 열리면 수소 쪽 기대감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앞으로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블룸에너지양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잡히는가입니다. 계약 뉴스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숫자를 봅니다. 매출로 찍히는지 이익률은 어떤지 추가 수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슈퍼커패시터 생산 능력 확대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고 설비 투자를 한다면 그 다음은 가동률입니다. 공장을 늘렸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면 부담이고 반대로 수요가 넘치면 실적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테마가 지속되는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단기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테마는 늘 과열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비나텍도 한 번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뉴스와 실적, 수급에 따라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넷째,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고객사 확대 여부입니다. 수소 사업은 장기 옵션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이나 매출 증가가 나오면 비나텍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무 안정성입니다. 성장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채, 현금 흐름, 자금 조달 구조를 계속 봐야 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지거나 추가 조달이 반복되면 주가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럼 비나텍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나텍은 슈퍼커패시터라는 확실한 제품 기반 위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의 기대가 붙었고 수소연료전지라는 장기 성장 옵션까지 가진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시장은 이미 비나텍을 그냥 평범한 부품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보고 있고 블룸에너지 공급망 관련주로 보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위험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더 강하게 갈 수 있지만 기대보다 실적이 부족하면 실망 매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나텍은 지금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스토리는 확인됐다.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입니다. 이미 보유한 분들은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진 뒤 윗꼬리가 길게 나오거나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추가 공시나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비나텍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둘째, 블룸에너지양 슈퍼커패시터 매출. 셋째,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장기 성장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 숫자로 강하게 확인되면 비나텍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가 수주가 없고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고 주가만 먼저 올라간 상태라면 조정도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나텍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대의 실제 제품을 가진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가 기대를 먼저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공시와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잡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업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